뒤에서 방향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딱 뭐 앞에 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 면이 오른손이랑 같이 마주보게 해서 오른발과 오른손이 먼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 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공 뒤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오른발, 오른손 이렇게 같이 가서 방향을 먼저 봐주시고 내가 타겟팅한 방향이 이쪽인지 네, 그거를 오른손, 오른발을 먼저 가까이 가고 몸이 공보다 앞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먼저 정렬을 마친 후에 클럽을 기준으로 오른발에서 왼발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발이 옆으로 잘 빠지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제 이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제가 딱 어디에서 섰는데 시합 중이었어요. 공이 너무 막 엉뚱한 데로 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나 오늘 안 맞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다리가 이렇게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으로 빼는 게 사실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앞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 개다리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이렇게 빠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밍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개다리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 먼저 오른발, 오른손 먼저 가시고 발을 붙인 상태에서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옆으로 빼서 공의 위치 체크하신 후에 계속 이렇게 나가는 비구선을 상상하면서 레이저를 딱 쏘는 거예요. 잘 봤나?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시면서 에이밍을 쓰시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에이밍을 잘 볼 수밖에 없다. 하키하는 영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지렛대 원리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왼손이 앞쪽으로 나가고 왼손이 뒤쪽으로 오면서 우리가 스냅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손목의 움직임이 여기서 왼손하고 오른손이 이 지렛대의 느낌을 잘 살려서 손목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잘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측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안쪽으로 빠지면 안 되고 얘가 플레인 선상으로 그대로 빠지는 느낌의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플레인대로 빠지고 플레인대로 넘어가지는 요 움직임의 연습이 잘 되셔야 되고 정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하키 스틱을 잡고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도 느낌이 되게 잘 와요. 지금 이렇게 넓게 하니까 왼손의 움직임이 훨씬 잘 보여요. 왼손이 앞으로 나갔다가 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뒤로 오는 걸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왼손의 감각을 좀 더 많이 느끼는 중인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손이 중심축이 되고 여기서 왼손이 키가 돼서 클럽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동작에 일단 필을 좀 느끼셔야 연습을 할 때 이런 느낌이구나가 오니까 요렇게 좀 먼저 길게 잡고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점점 이게 좁혀서 왼손의 움직임이 지금 이런 느낌에서 나오는구나. 결국 히팅이 될 때 브레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작, 이 손목의 동작으로 그 브레이크도 잘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목이 스냅이 빨라져야 이제 아무래도 요 스냅이 빨라져야 스윙 스피드가 느는 폭도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비거리는 손목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 지렛대 원리 외글을 하듯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실제로 공을 칠 때도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비거리가 압도적으로 느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7번 홀이고요. 핸디캡은 10번, 10번째로 어려운 홀입니다. 제가 이 코스를 봐도 여기도 슬라이스 홀이에요. 자, 우측에 산이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100%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저 숲으로 들어가면 안 내려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숲으로 가면 정말 안 좋아요. 왜냐면 홀이 저 숲 뒤에 있기 때문에 레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팁박스 방향도 뭔가 저 위험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가 조금 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에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밍 보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질러서 치다가 조금이라도 캐리가 짧게 되면 나무에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 지금 에이밍 포인트, 저 금호 타이어를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페어웨이 한가운데를 볼 겁니다. 골프는 보인 대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빈 스윙을 합니다. 에이밍을 잘 보려면 빈 스윙을 먼저 하고 에이밍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저랑 필드 레슨을 갔는데 에이밍을 보더니 딱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또 뒤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빈 스윙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대로 가세요.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앞에 포인트랑 딱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만 보세요. 저는 에이밍을 잘 보려면 일단 많이 쳐다봐라. 늦장 플레이로 논란이 있었던 김주영 프로도 얼마나 잘 치고 싶으면 계속 쳐다봐요.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요. 도리도리.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에임을 잘 보려면 도리도리를 많이 하셔라. 1도, 2도의 예민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빈 스윙을 하고 에임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서시는 게 중요하고 순서가 있어요. 딱 기억하실 거예요. 오른발, 오른손 먼저, 공보다 뒤에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딱 어드레스 들어갈 때 프로들처럼 딱 외글도 하면서 딱 들어가서 자, 이렇게 오른발 오른손 뒤에서 쳐다봐 주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에이밍 앞만 잘 봐도 소용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개다리 옆으로 잘 못 빼면 샷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 옆으로 그대로 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리 얼라이먼트랑 헤드의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지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제가 요걸 잘 못해가지고 공을 정말 못 치다가 이거 알아내니까 바로 언더파를 치더라고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이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드로우를 치신 분들 우측 보고 치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어쨌든 사실은 본인이 알아요. 내가 숙량이 많은 사람인지 아니면 푸시가 많이 나는 사람인지. 드로우는 미스가 뭐 사실은 우측으로 밀리는 게 최악의 미스거든요. 그러니까 풀페이드를 치는 사람들은요, 왼쪽으로 가버리는 게 완전 치명적인 미스고, 드로우를 치는 사람들은 우측으로 나가는 게 치명적인 미스예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베스트 샷을 꿈꾸면서 스윙을 하지 워스트 샷을 꿈꾸면서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잘 맞았을 때 만약에 우측에 가깝게 되면 잘 맞고도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실 우측, 좌측 둘 다 오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베스트 샷을 생각을 했으면은 베스트 샷을 해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곳은 안 보는 게 맞다. 그 대신 연습이 만약에 되어 있다면 나는 여기서는 드로우량을 조금 줄이는 스윙에 가깝게 하셨을 때 조금 더 살리는 샷을 하셨을 때 결과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드로우가 나신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충분하게 이 캐리로 저 언덕을 넘어서 산을 넘겨서 칠 수 있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측으로 에이밍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쯤을 볼 거고, 지금 사실 제 비거리로 따지면 막창까지 날 수가 있어서 저는 원래는 우측을 보고 치는 게 맞지만, 일단은 여기도 거리로 승부 보는 홀은 아니다 보니까 컨택 위주로 생각하면서 공을 쳐볼게요. 높낮이를 좀 많이 줄이면 컨택이 좀 정확해질 수 있어요. 자, 에이밍. 자, 오른발, 오른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다리 정확하게 일자로 했는지 체크해 주시고, 많이 째려봐 주시고, 왼쪽을 좀 잘 봤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웨지를 잡았습니다. 자,
높낮이를 포함했을 때 102m 정도가 나오고요.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나은 상황이에요. 저는 50도를 편안하게 치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120m가 나은 채지만 상황을 좀 고려해서 오르막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르막 때문에 이제 캐리 좀 탄도가 높아져서 캐리가 짧아지는 걸 조금 생각하면서 클럽 선택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사실은 저는 좀 너무 요번에 플레이가 잘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좀 덜하고 치니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스윙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이런 상황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클럽을 선택할 때 이런 지금 상황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왼발이 높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선 체중 이동이 조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이밍을 볼 때 저는 조금 더 오른쪽을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좀 뒤로 빠지면서 치려고 쳐지다 보면은 공이 좀 왼쪽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체중이 낮은 쪽에 더 많이 남게 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조금 오른발에 두거나 아니면 오른쪽을 조금 더 보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마추어분 중에 이런 경사가 심한 데서 치면 뒤로 빠지면서 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왼쪽 미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위치 혹은 에이밍을 조금 우측을 보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자, 저는 굳이 공을 오른발 쪽에 두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긴 클럽을 안 그래도 잡았기 때문에 좀 탄도가 나오는 게 좋고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풀스윙을 하진 않을 거예요. 필드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발 오른손 다리에 스탠스 정렬 맞추고 많이 쳐다보기, 그리고 빈스윙은 아까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짧은 홀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310m인데 오르막이 살짝 있어요. 이거는 안 올라갑니다. 공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드라이버 잡았던 거 내려놓고 세컨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리가 몇 m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피칭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피칭을 치려면 몇 m가 필요할까요? 자, 310이니까 130에서 120 정도를 남기려면 뭐 한 190, 90m 정도에서 180 정도를 치면 되겠네요. 저는 6번에서 5번. 네, 편안하게 5번 치겠습니다. 그린 근처에 가봤자 좋지가 않고, 솔직히 어차피 투혼인 건 확실한데 굳이 그린 근처에서 컨택 신경 쓰면서 짧은 샷을 치기보단 우리가 풀스윙을 할 수 있는 게 더 찬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언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5번 아이언 가지고 우측에 저 벙커가 있죠? 저 벙커가 왜 있겠습니까? 다들 여기를 끊어가야 되니까 끊어갈 걸 생각해서 함정을 저기다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핸디캡이 14번 홀인데 쉬운 홀인 만큼 또 짧은 홀인 만큼 핸디캡을 어느 정도는 주려는 의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쳐볼게요. 정확하게 제가 남기고 싶은 거를 남겼습니다. 120에서 130. 자, 제가 이제 컨택에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칠 건데 빈 스윙을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머리 올릴 때 어떤 걸 제일 많이 신경 썼냐면 TV에서 나오는 레슨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공 뒤에서 땅에다가 디봇을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봇 나는 자리가 공 자리인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신경 쓰면서 머리 올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빈 스윙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땅을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일정하게 계속 한 곳만 때리는지. 저는 영화를 보면서 난 한 놈만 팬다 뭐 이런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나는 한 곳만 노립니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팔이 펴지는 타이밍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찍 폈더니 뒤에 맞네, 조금 늦게 폈더니 앞에 맞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살짝 움직이면서 팔 펴는 거는 그대로 펴주시면 타이밍 잡기가 훨씬 편해져요. 몸이 나가는 걸로. 그 대신 머리가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약간 슬라이딩 해주면서 체중 이동만 해주시는 거예요. 체중 이동 해주면서 피는 거. 언제 핀다? 시작에 필 거예요. 체중 이동 되면은 이렇게 펴지지 않아요. 따라와지게 돼 있어요. 체중 이동을 하면. 그래서 시작에 계속 피는 것만 생각하면 저는 한 곳만 팠습니다, 지금. 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비거리는 127m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약간 드로우 성향이 좀 있으니까 우측을 보아서 그린 중앙을 보겠습니다. 왜? 그린 중앙에서는 어쨌든 퍼팅을 하는데 제가 왼쪽 미스라는 경우에는 페널티 에러도 있고 경사가 또 왼쪽으로 낮죠.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한 후에 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9m가 남았는데 프로들 평균 10m 성공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에 끝날 확률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면 제가 봤을 때는 못 넣는다고 봐야죠. 자, 그 대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길게 칠 거야, 짧게 칠 거야? 길게 치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길게 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9m의 거리를 상상한 후에 4컵 정도니까 최대한 길지 않게 오, 나이스. 자, 보통 숫자를 보시다시피 4.1 정도면 10m 살짝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방금은 거리를 잘 맞춰서 들어간 거고, 이런 걸 사실 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이제 짧아지지 않습니다. 방금 저는 그 길게 치려고 안 했는데 들어간 거니까 아이고 다행입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천지실력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지. 예. 들어갔다고 해서 다음 펫이 세지면 또 헷갈려집니다. 예. 6번 홀입니다. 자, 6번 홀에 왔는데 이 홀이 핸디캡 4번 홀이래요. 제가 봤을 때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 홀은 사실 필드에 나갔으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홀 갔다 오신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슬라이스 홀입니다 고객님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티박스가 향하고 있는 쪽이 요 나무 쪽인데 요 나무 쪽을 향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티박스가 향하는 방향을 봤으면 요 표지판 쪽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타가 나왔을 때 화이트 티 기준에서는 우측으로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홀은 고객님 슬라이스 홀입니다 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로우를 치기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도그렉이다 보니까 저기 앞쪽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릴리즈랑 클럽을 던지다 이게 사실은 비슷한 말이지만 아무래도 컨택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잘못 맞는 것보단 잘 맞아야 충분한 비거리가 또 확보되니까 던지는 거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자, 방향을 올바르게 봐주시고 트리거를 최대한 생략을 해서 높낮이도 많이 왔다 갔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나가도 안 좋고 좀 짧게 나가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의 방향성 위주로만 생각해서 임팩트 때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 방향에서 맞을 거야. 이게 구부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열릴 가능성이 높겠죠.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 홀이니까 열리는 건 최대한 자제해서 팔이 임팩트 때 어떤 식으로 펴지는지 이 동작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정훈 프로님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쳐볼게요. 높낮이 이런 생각 안 하고 컨택 위주로 해서 아까 이미지를 생각했더니 던져지는 타이밍이 잘 나와서 이렇게 페어웨이를 잘 지키고 비거리도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